그러면 이제 여기 건축국도 허가받아서 이제 공사를 착공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 검사는 뭐 많이 출제되는 않지만 그래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용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 허가받았다,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했다, 신고 대상 건축물, 알겠죠? 또 나가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됩니다.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모델하우스 줘놓고 또 아니면 공사용 가설 건축 줘놓고 자, 우리 여기서 들어가서 안전 문제가 있냐 없나 확인해 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일정한 경우는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사용 승인서 교부.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가서 그 조례가 정하는 경우다. 그러면 그건 사용 검사 없이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7일 동안 아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사용 승인은 허가 대상,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인데 여기 봅시다. 건축물이 있고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얘는 다 받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쯤을 알 수 있겠죠. 자, 얘는 허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신청하는 거냐? 가서 건축주가 공사 완료 공사 완료했다. 그러면 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제출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제출해 주는 거냐? 그래서 허가권 우리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한 거죠. 결론적으로 허가권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사용 승인권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 허가권자는 7일 내 검사 후에 적법하면 해주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일 내 검사 후 적법. 근데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례가 정한 경우. 알겠죠? 또 여기는 뭐가 있냐? 우리는 7일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면 임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소리 없으면 임시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서 조건부 임시 사용해 줄 수도 있어요. 조건부라는 것은 식수 적용 등을 할 걸 조건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하는데 이 기간은 임시 사용 2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뒤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건축물, 자 어떤 건축물? 대형 건축물이다. 그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또 안반이 있다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할 수 있냐? 무제한 연장할 수도 있구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롯데 있잖아요. 롯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높은 거 123층 555m 어떻게 저층부는 임시 사용했고 지금 전체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를 체크해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을 사용하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인에게 그 건축물의 전체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된다. 분명히 틀렸죠. 자 봐봐요.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리 그러니까 완료했다고 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거죠. 누가 가서 여기 있는 건축주가. 그럼 허가권자 사용 승인권자 아닙니까? 그 다음 2번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거는.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요. 여기 교부하지 않는 임시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중간 감리 중간 보고서. 자, 아니죠. 우리는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완료 보고서. 그다음 5번 사용 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정 기간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해서 했죠. 그래서 임시 사용 기간은 몇 년? 2년. 단 알파 무제한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자, 유지 관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대형 건축물 같은 거 불특정 다수인한테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 또 준다중이용 특수건축물 같은 경우 왜? 큰 안전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중에 공동주택은 따로 법에 돼 있으니까 상관없겠고 그렇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냐?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이 사용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용 승인을 받았죠. 사용 승인 받고 나서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10년이 경과된 매 2년마다 매 2년마다 계속 2년마다 우리가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최초는 자 10년 지나고 12년 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3개월 전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거 지금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하고 통보를 해줘요. 그럼 통보해 주면 내가 그걸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통보해 줄 것이냐? 가서 그 30일 내에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런 대상이 되는 건 거기 있죠. 자, 첫째 다중이용 건축물. 그다음 집합 건물이 소유 관련돼서 집합 건물인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자, 공동주택 제외. 그다음 다중이용 업소로 조례 가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럴 경우에 가서 우수한 건물이다. 그 한 차례만 면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몇 차례만? 한 차례만 면제된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유지관리는 누가 하느냐. 자, 시장군청장이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 대상 제외하고는. 그러면 특히 융자보증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은 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한해서 융자 지원해 줄 수 있겠고 이런 걸 위해서 자, 시장구청에 소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를 하는 거냐. 이런 기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 번쯤 나올 법하죠. 자, 그럼 뭐가 있느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그 다음 누전, 누수 점검 방법. 간단한 보수와 수리 지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건축물의 개량 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점검 개량 보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 철거 등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거하려면 3일 전에 철거 예정 3일 전까지 가서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대장소관청인 자시장구청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성면 있잖아요. 우리가 기관 성면 조사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는 건축물의 철거 멸실서를 자시장구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나중에 말소해야 되겠고 멸실됐으면 멸실 후 며칠 내? 30일 내 하는 거죠. 자, 등기 촉탁이란 건 건축물에 있는 거. 자, 등기 촉탁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그다음 소유에 관한 사항 있죠. 그다음 여기 건물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고 중에 표제부가 먼저 있겠고, 갑구가 있겠고, 을구는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요, 여기와 여기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다음 소유에 관한 사항, 여기에 기초해서 여기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건물 표기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부와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하는 걸 등기 촉탁이라 합니다. 근데 자, 신규 등록, 건축물 새로 졌다면 건축물 대장에다 기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하잖아요. 그럼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문제도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지 및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왜 하는 거냐 하시면 되겠죠.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것이 가장 중추적 핵이다 볼 수 있어요.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이게 가장 중추적 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대지의 안전, 뭐가 있다? 대지의 안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겠죠. 여기가 도로입니다. 이쪽에 A 대지고 여기 B 대지야. 원래는 원칙이 이게 가장 좋은 건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게 좋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인 것은 어떤 경우냐? 이게 가장 좋은 거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여기에 뭐가 있으냐? 어떤 장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배습 같은 안전장치가 있으면 또 여기에 이제 저지대 같은 저지대에서 배습, 방습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는 성토, 절토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집안 계량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우선 또 옹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배수시설 있겠고. 자, 가장 큰 문제죠. 옹벽 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쪽에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옹벽이죠. 그 옹벽은 이것이 딜조로다가 밀려나지 못하도록, 자, 여기에 대해서 지지대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돌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된 게 여기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배관을, 배수시설 바깥 돌출돼 있죠. 이 두 가지 외에는 돌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안전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이제 손괴, 무너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절토, 성토하는 부분이 1대 1.5로서 그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높이가 2m 넘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를 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렇게 지지대 또는 여기 배수를 위한 이 구조 시설물 튀어나온 것 외에는 다른 건 돌출돼서는 안 된다. 돌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와 관련된 아마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건축 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된 옹벽의 외벽에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한 시설물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2번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 6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접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죠. 접도입니다. 그럼 이건 도로라고 그러면 이게 도로라면 이놈을 소유폭이라고 그래요. 소유폭은 적어도 4m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하면 이게 접도라고 합니다. 여기를 접도. 그럼 이것이 2m 이상이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다음 3번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의 경우는 대지에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 4번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자, 이건 이제 이미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5,000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거기 농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번 건축물의 지표면 아래 부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맞죠? 넘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표면 아래 부분은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볼 수 있겠죠. 다음 대지의 조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욕심이 많아서 건물을 꼭 2개를 짓습니다. 그 대지 면적 자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례가 정하는 만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니까 이 연면적 합계가 기준점을 하는 거죠.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할 필요가 없어요. 1500제곱미터 미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데 하지 않는데 여기서도 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한 거. 자, 1500제곱미터 가능한 거. 뭐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물류시설 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꼭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은 어디다 하는 거냐? 요 대지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지를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옥상에다 적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종종. 그 만약에 요 대지를 갖다 10제곱미터만큼 의무화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의무가 됐다고 만약에 제곱미터만큼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여따 안 하고 옥상에 올라간다. 그럼 다 올려버릴 거 아니야. 그럼 안전문제 생기죠. 그럼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0% 초과 못하면 여기 옥상에다가 5제곱미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다 얼마 할 거냐. 여기다 5제곱미터 한다. 이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아닙니다. 자, 이걸 갖다 했더라도 이것은 대지의 3분의 2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3분의 2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결국 3제곱미터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랬죠. 옥상은 3제곱미터는. 그러면 여기는 5가 아니라 7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조경 자체가 제외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조경 자체가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녹지지역은 무조건 안 해도 되죠. 녹지지역. 그 다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그렇죠? 또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명, 산업단지 내 공장. 이게 바로 나온 걸 보세요. 연분이 함유됐다. 특성상 적용할 수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축사, 가설건축물. 다음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데 가능한 경우 있더랬죠. 물류시설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다 그랬죠.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지구단위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것이고 제외하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뭐가 있어요? 전문 휴양업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시설. 또 국토유계밀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관광시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작년도와 관련된 것이겠죠.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안 해도 되죠. 연면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안 해도 되죠. 산업질서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안 해도 되죠. 다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공개 공지 등의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공개 공지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인한테 개방된 빈 공지 또는 이거랑 공개 공간. 자, 공개 공간 같은 건 잘 안 되면 자, 여객 터미널 또는 우리가 역사에 대합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합실. 그렇죠? 이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연상하실 때. 그러니까 공개 공지를 왜 둬야 되느냐? 일반인한테 개방된, 알겠죠? 우리는 자, 일반인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빈 소위 우리가 지, 땅이나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왜 하는 거냐? 휴식공간, 쾌적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다중의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면 자, 여러분 봤을 때 요새 이제 공항 간다, 휴가 간다. 공항 가서 기다리는데 계속적으로 서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떠나기 전에 어때요? 문제가 엄청 커지죠. 또 내가 여행한다 그러는데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가려고 하는데 가서 대합실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떠돌다 와야죠. 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소위 우리가 했을 때 다중의 이용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서 그 쾌적 환경 또는 휴식 공간 위해서 둬야 될 것이 그럼 이걸 두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득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무적상 어떤 지역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대상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준위, 상준위가 인정이 많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1준위, 자,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전량보호를 했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다 이거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대상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대형 건축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면, 종전에 연면적이라 했어요. 그 연면적 합계하고 바닥면적 합계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연면적 합계란 건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본다면 자, 여기에 이제 건물 갖다 짓겠다 그러면 다 어디냐 이 밑에 딱 공지를 갖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옥상에 살고 꼭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 담배 하나 피우려고 여기까지 온다.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마다 그럼 여기다가 공개 공간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식권을 많이 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은 제외. 판매, 숙박시설, 업무시설, 기타 다중시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운수시설입니다. 운수시설에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객용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 종교시설 이런 경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건물을 지을 때 과거 같으면 1층을 갖다가 피로티 구조로 다 짓고 여기다가 그 공개 공지 같은 경우로서 뭐 긴 의자 같은 거 줬잖아요. 좀 괜찮은 데는 여기다가 조경을 갖다 놓고 긴 의자를 두죠. 또 어떤 데는 여러분들 등나무 벤치 있잖아요. 파고라라고 하는 거. 자, 이걸 두고 이 밑에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 매장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 숫자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문화재를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공개 공지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지 면적에 대해서 10% 이내하면 그리고 이 10% 이내 공지를 갖다 일반에 제공한다면 적어도 60일 이내 일반에 제공해 주면 자, 높이와 용적률에 대해서 1.2배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게 공개 공지의 아주 큰 특징이겠죠. 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가장 최근 기출문제를 체크해 보면 알겠네요. 자,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정공간 지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설치해야 된다. 자, 뭐라 했어요? 1준위, 상준위 인정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전용주거적 대상이 안 되죠. 그럼 딱 보니까 일반 주거적 되네요. 이거죠. 1준위, 상준위. 준고업자이지 전고업 안 되고 일반 고업자 안 되죠. 보전녹지 안 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도로학하는 게 있죠. 도로. 그래서 도로는 이제 도로 봅시다. 우리가 보행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행이 필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상은 반드시 보행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과 관련하면 만약에 이 자동차가 가져간다. 그러면 자동차는요. 요게 문제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 통행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통행이 가능하다면 4m 이상,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3m 이상. 다만 또 막다른 도로도 있겠죠. 우리가 막다른 도로란 건 이와 같이 건물이 있겠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도로가 있다. 이거 막다른 도로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요 소유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m냐 아니면 가서 이게 35m 이렇게 기점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m 이내다 그러면 2m 이상, 요 사이에 있다 그럼 3m 이상, 요 넘는다 그럼 6m 원치고 6m 이상 원치고 도시적, 외의적, 읍면적이다 그러면 4m 이상 될 수도 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접도란 말 쓰는 거죠. 접도란 말은 자 무슨 소리냐? 이게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접한 걸 접도라는 거. 이거 얼마큼 접했느냐 접도. 그래서 최소한 요것이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래 이게 4m고 이게 2m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64. 단 이것이 3000제곱미터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라는 얘는 결국 공장은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여기 있는 이 자체를 갖다 더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막. 그러면 봐봐요. 농사 짓기 위한 창고, 휴식 공간이잖아요. 요새는 가장 편하게 컨테이너 박스 끌어다 놓죠. 뭐 돌에 접하는 논 한가운데 놓든 밭 한가운데 놓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데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공원 광장이다. 그럼 통행에 지장이 없어. 건축하지 않아. 그러면 2m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갖다 볼 수 있어요. 2m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또 지정했다가 변경도 하고 폐지도 하죠. 여기는 분명히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느냐 안 얻느냐 이건데 변경 폐지는 필수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정 때는 얻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우리가 썼다든가 또 동의가 얻지 못할 정도로 해외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가져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보면 기출 체크를 한번 봅시다.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 되는 경우가 있다. 자, 당연히 맞죠. 자동차 통행 안 하더라도 보행이 필수라면 할 수 있는 거죠.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신설 안 되죠. 보행이 꼭 돼야 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어요. 다음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을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자, 우리가 조심하세요. 장기간 사용했다면 분명히 뭐 한다 그랬어요. 건축에 심의 거쳐서 동의 얻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4번 건축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거죠. 예정도로도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도로도 안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의 안전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건축선이라는 거죠. A 대지, B 대지. 자, 그럼 여기 만약에 해서 소유폭이 4m 이상이다. 4m 이상이다. 그 여기는 어떤 경우가 될 거냐? 자, 이걸 될 수 있겠죠. 이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이 선, 도로와 대지 만나는 이 선, 이걸 갖다가 건축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 건축선이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뭐를 넘어서는 건축물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로 구조 안전 이걸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건축물이 들어서 한계선이게 되겠고 교통소통에 원할 도로의 부당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4m 이상이면 도로와 대지가 만난 선이 건축선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미달됐다. 이게 4m가 아니고 만약에 그래서 2m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럴 경우는 여기 중심선부터 각각 2분의 1씩 후퇴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대지면에 들어가지 않는 거다. 만약에 요게 10m, 10m면 100제곱미터 원래는 본래 것은 근데 만약에 요게 2m다 그러면 중심부터 각각 2m씩 후퇴했으면 1m가 딸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대지 면적은 요 면적 대지면 들어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9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게 도로인데 요게 2m 예를 들어서. 근데 이쪽이 철길이 있어, 철길.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렇죠? 아기아기 잘 들어간다. 하천이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대지가 있어. 똑같이 10m면 1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아까는 건축할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배분했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안 되죠. 도로의 반대쪽 경계로부터 소유폭만큼 여기는 소유폭만큼 후퇴한다. 그러면 2m들이 후퇴하면 이것이 대지 면적이에요. 이건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80제곱미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사항이라면 일반적인 건축선에 대한 의미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거와 달리 또 뭐가 있다고 했으면 가로 모퉁이 즉 우리가 도로 모퉁이가 되는 건 가로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진 요놈이 자동차라 생각해 봅시다. 좀 자동차 이게 좀 빡하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넓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좀 더 넓혀줄게요. 왜 제가 썼다 지우느냐? 적어도 자동차가 통행하는 4m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나의 8m 미만까지 기점을 합니다. 그 다음 요것이 120도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자동차 통행하는데 도로인데 지장 없죠? 무리가 없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먼저 문제될 게 바로 뭐냐? 큰일 났네 이거. 그죠? 자, 그러니까 가다가 박아버려.
가다가 박아버려. 여기는 더 이상 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그럼 자동차 통행할 지장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4m 이상 8m 미만이고, 자 8m 이상 교차하는 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m 이상이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지 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무슨 소리 있냐? 이것이 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4m야) 그 양쪽이 대지야. 여기도 B대지야. 그러면 A대지고 B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이게 건축선이잖아요. 건물이 등장할 수 없는 한계선. 이게 건축선이잖아. 근데 도시지역에서 미관 등을 이유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사람이 당신들 그 4m 이내로 따로 갑니다. 그럼 앞에 게 건축선이면 지정건축선이라는 거죠. 지정건축선. 앞에 거 달리 지정건축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건축선이라는 건 시장구청장이 그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4m 이상. 이건 대지 면적에는 산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그러나 건물만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이제 각도가 있겠죠. 자, 각도를 보면 자, 그 도표를 한번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뭐 계산 문제 나올 때 나올 수 있겠지만 자, 90도 미만. 자, 90도 미만이다. 이게 엄청 각도가 90도 미만이 이런 경우. 90도 미만이더라. 자, 딱 90도 이상이더라. 120도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자, 보세요. 소유폭이 좁으면 달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게 소유폭이 크면 많이 달리겠죠. 많이 달릴 때 갑자기 커브 하려면 문제가 전복사고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뛰어야 되겠죠. 소유폭이 좁고 각도가 좁다. 그러면 소유폭이 좁으면 많이 안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각도가 좁으면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건 아시죠. 그럼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걸 갖다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자, 여기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그럼 여기 보면 이것이 주도로, 이게 주가 돼 있고 어떤 경우 교차되는 도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6에서 8m, 4에서 6m, 6에서 8, 4에서 6. 자, 일단 요 90도 미만의 걸 봅시다. 각도가 좁아. 근데 소위 소유폭이 좁아. 그럼 많이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각도가 기점이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4m. 4m. 자, 그 다음 2m. 소유폭이 좁으면 덜 달릴 거 아닙니까? 응? 그 다음 여기는 3m, 3m. 그래서 4, 3, 3, 2. 3, 2, 2, 2.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각도가 넓어. 나의 소유폭이 어떻게 넓어. 그럼 각도가 넓고 소유폭이 넓으면 자, 이렇게 많이 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3m. 무조건 기초는 2m, 3m 뜨는 거니까 자, 3m. 이건 2m, 2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6에서 8m, 4에서 6m.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해요. 각도가 클수록 적게 띄운다는 말이겠죠. 소유폭이 좁을수록, 소유폭이 좁을수록, 소유폭이 좁잖아요. 그죠? 자, 소유폭이 좁다. 그럼 또 역시 적게 띄우는 걸 알겠죠. 자, 달리는 게 자동차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다 보면 뭐가 있는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건축물의 담장, 지표할 제외하고 건축선은 수직을 넘을 수 없다. 건축선 수직을 넘을 수 없다. 지표하는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거기 기출 문제를 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만 도로는 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A 대지는 도시적이 아님 그래놨습니다. 자 이게 도시적이 아니다. 그럼 원래 건축선 자체가 적용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 자체를 갖다 온다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왜? 건축선이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건축선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건 문제를 갖다 이렇게 기출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건축선이 있다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도시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네요. 이쪽이 철길이야. 자 소유폭이 3m야. 여기 보니까 14m. 여기 보면 요놈이 10m. 자, 그 다음에 요게 7m. 그럼 이게 대지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로란 얘기죠. 이게 대지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한쪽이 철길이 있기 때문에 4m니까 소유폭 대지 쪽으로 후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자, 보세요. 이 큰 면적. 자, 14에서 1m 빼니까 13m 곱하기 자 이것이 20m 아닙니까? 그렇죠? 20m 그러면 260이죠. 자 이게 7m 1m 빼면 6m죠. 여기가 10,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10이네요. 가서 60 빼면 자 얼마 될 거냐? 가서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도시역이 아니다 하면 이거 그대로 건축선만 문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하면 280. 280에서 70 빼면 21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법의 전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